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비슷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6천 갑니다. 어제는 네.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때문에 제가 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오늘 가야죠.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방법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저는 6천 그 다음을 보고 있어갖고. 아니, 6천은 의미가 뭐 정거장이지. 네. 정류장이지. 이거는 뭐 종점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6천 이렇게 오늘 2월 25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역사를 한번 씁니다. 5천 쓴 지가 언제였죠? 5천 쓴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00일 정도 안 됐습니다. 100일 한참 안 됐죠? 네. 네. 오래 들었었으니까. 그렇죠. 자, 6천 가는 날 우리 장우진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이름을 육천이라고 지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육천아. 네. 자, 오늘 장 상황. 역시 삼성전자가 또 강하게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약간 포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네.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조심하자. 네.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니. 네. 너무 급하게 포모에 의해서 막 따라붙으면 음. 자칫하면 이제 손실을 좀 봤을 때 좀 그 당황할 수 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오늘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시장 좋고 6천도 돌파하고 지금 삼성전자 3%, 뭐 하이닉스 2% 오르고 있는데 저는 전자와 닉스를 조금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비중을 살짝 좀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모에 기반해서 많이 올랐고 또 네. 상징적인 숫자인 20만 원과 100만 원을 어제 동시에 또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우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1% 이상, 어제 미국 시장 3대 주식 다 올랐죠. 근데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미국 시장과는 좀 반대였잖아요. 그저께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안 좋게 출발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또 우리 시장이 좋았던 것들이 미국 시장이 선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당연히 좋을 텐데 너무 막 쫓아가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증권주 최근에 조정받았었는데 증권주 오늘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미래에셋 증권 비롯해서 증권주들 오늘 반등 나오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증권주가 조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셋 증권은 거의 조정도 없이 지금 반등 나왔는데 5일선 지켜주는 모습 여기 차트 보시면 5일선 바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증권주에 대한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상승 종목들을 봐도 이제 증권주들이 조금 상위주에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좀 다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쁠 거라고 저는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현대차가 지금 1.7%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그림이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나왔다가 아니고 단기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데 현대차에 대해 최근에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현대차가 비싸냐라고 본다 그러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1위인 도요타 대비해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싸요. PR이 쌉니다. 근데 다른 자동차, 과거 그냥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는 현대차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면 네. 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도요타보다 싼 게 맞냐? 다른 것보단 비싼 건 좀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로봇이라고 하는 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봤을 때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뭐 하이브리드도 좀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밸류를 다른 차 대비해서 높은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도요타 대비해서 싼 게 맞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위 프리미엄이 분명히 도요타에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도요타의 밸류를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가치가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프리-IPO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프리-IPO를 통해서 기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 저는 현대차도 다시 보일 만한 때가 다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네네.
요즘 이제 주가가 진짜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네. 뭐 오늘 댓글에서도 질문이 있긴 하던데 몇몇 이제 유명 뭐 경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가 오르는 거 이거 외국인들이 뭐 선물 거래하면서 부작용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고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내용들? 글쎄요. 뭐 아, 콜옵션, 풋옵션 비율이 좀 더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간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거래량이 적은 옵션 시장에서의 매수 매도세에 의해서 너무 가격을 그러니까 호가가 이렇게 높다. 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잘은 못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싶어갖고 만약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만약 맞는 거면 약간 좀 걱정은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건가 싶어서 혹시 못 보셨구나 우리. 네, 저는 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정확하게 네. 파악은 안 되는데 뭐는? 글쎄요. 이게 뭐 외국인이 지금 선물 순매수가 2월 9일부터 강하게 들어왔고 현물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현물에서는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외국인의 포지션은 선물 쪽이 더 팩트에 가깝습니다. 현물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금투 순매수를 유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쪽 판단하시는 건.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아이스캔스를 더 들어 올렸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선물에서 워낙 매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손해 보는 포지션들이 외국인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밸류 대비해서 지나치게 좀 오버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계속해서 실적이 이제 상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시장이 무너질 거다. 뭐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건 아닌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올랐고 또 상징적인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6,000피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목만 봐서는 외국인의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오르고 있고 증권사가 이 5,800까지 오른 거 그 이유를 좀 숨기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아마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좀 웃긴 게 뭐냐면 많이 착각하시는데 외국인은 단일 주체가 아니에요. 외국인은 여러 주체가 숨어 있는데 외국인이 짜가지고 뭔가 올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몰래 뭐 우리나라에 작업하고 뭐 지금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4,800조 정도, 5,000조 원 정도 되니까 외국인이 흔들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이젠 과거의 그런 규모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르는 데 다 이유가 있죠. 따라서 그 이유를 찾는 데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폭풍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폭풍 매수로 이거 대응을 했다는 거는 이 금융 투자가 워낙 이제 크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외국인들의 모종의 전략 같은 게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저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잘 보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라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오해를 풀어드리든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여전히 3% 상승. 근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0.75% 정도 상승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좀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 정도로 지금 출발하는 걸로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상승 출발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NXT와 지금 동시호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봤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금융주들은 조금 부진한 게 보이거든요.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금융주들이 조금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도 금융주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좀 들어갈지를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주 중에 특징주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삼성전기. 네, 전기도 오늘 NXT에서 6% 상승했고 또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얘기하고 나서 계속 좀 오르고 있어요. 그때 그 무라타 지색소에서 가격 올린다고 하면서 바로 뛰는 게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이 전력기기입니다. HC현대일렉트릭 지금 2% 상승. 근데 동시호가는 제로네. 근데 다음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그 전력기기들 쪽이 괜찮은데 생각해 보면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될 거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좀 흔들렸어요, 시장이. 그런데 결국은 전력 쪽의 투자도 이어질 거다. 그리고 메타와 AMD 투자가 계약도 발표가 되면서 AI 투자에 대한 게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도 2% 오르고 있는데 한국전력도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재평가하자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상승,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이제 1%대 하락 정도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에스코프로가 1% 상승, 이 NXT에서 찍었고 알테오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이긴 한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직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조금 관심을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스닥 쪽 지금 보시면 약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차트장으로 봤을 때 좀 마음이 편하실 거라서 기다리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라고 한다면 네. 이미 이제 보유자 영역이니까 그 갖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가 없다 그러면 지금 급하게 반도체를 사실 건 아니라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계신 분들도 뭐 한 10%? 뭐 15% 이렇게 팔아서 약간 순환매에서 좀 다른 거 해볼까라는 생각으로는 지금은 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특징주 중에 클래시스가 10%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도는 건 블락딜이 돌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외에서. 그거로 인해서 지금 10%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상승 종목들 보면 서울반도체 상한가인데 서울반도체가 어제 자회사가 미국의 회사 상사로 그러니까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레이저 컴포넌트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광반도체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광반도체 시장이 향후에 뭐 500억 달러 시장인데 여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미국의 광반도체 관련된 시장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특허 소송 때문에 오히려 알게 됐고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광반도체가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광반도체. 네, 광통신과 광반도체. 네. 기존의 구리로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하던 것들을 광으로 바꿔서 전력 손실이라든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발열 같은 것도 재현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광이에요. 그래서 네. 전력도 광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전력은 아니고 데이터.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광으로 보낸다고 하고 있어서 그 관련해 지난번에 한번 성호전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호전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RF 머티리얼즈 굉장히 좀 곽강받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 루멘텀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 급등했고 어제도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서울반도체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 그리고 가온전선 대표적인 이제 전선 기업이고,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오늘 16% 상승했는데 일진전기도 대표적인 변압기와 전력기기 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전선과 변압기기 전 세계적으로 전선과 변압기기를 동시에 하는 업체가 일진전기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는 업체가. 동시에 하는 업체가. 네. 근데 원래는 일진전기가 이제 둘 다 하다 보니까 전선은 원래 좀 안 좋잖아요. 변압기 대비해서. 그래서 약간 디스카운트 돼서 다른 전력기기 대비해서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변압기 쪽 수요가 워낙 증가하고 있고 또 가온전선 같은 걸 보더라도 전선 쪽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서 4위 LX세미콘이 있는데 LX세미콘은 범 LG가 기업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DDI라고 해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해서 화소를 하나하나 구동하려면 거기에 이제 DDI라고 해서 칩이 들어가거든요. 디스플레이 구동 칩. 근데 그거를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LG가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실적이 훨씬 좋아지겠네? 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강세. LG도 뭐 칩을 만들어요? LG가 칩을 만드냐고요? LX세미콘이 칩을 만들죠. 아. LX세미콘이 칩을 만드는데 원래 LG 쪽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DDI를 하는 회사죠. LG 계열이니까 LX는. LX 근데 세미콘이라는 데서 반도체를 만드는구나. 아 그렇죠. 네. 뭐 이른바 하여튼 그런 반도체, 그냥 뭐 첨단 메모리 이런 쪽은 아 아니에요. 그런 쪽 아니고요. 네, 네, 그런 쪽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죠. 네, 이 디스플레이 화소를 하나하나 조정하는 거. 빨간색 넣으세요, 뭐 파란색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뚫었다 새롭게. 그러면 이 물량이 늘어나면 기존의 LG는 원래 하는 거고 네. 삼성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는 결국 중국한테 안 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요. 네, 경쟁력이.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처지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기존의 LCD 기반으로 보면은 또 그런데 네. 또 OLED 기반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또 괜찮습니까?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음.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OLED가 주력인 건 뭐냐면 요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대형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쪽으로 본격적으로 OLED를 탑재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 시장에 지금 LX 소미콘이 진입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이젠 들어갈 수 있나요? 가격이 비싸졌다기보다는 네. 삼성전자 쪽에서 약간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뭔가 그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근데 지금 테스트 단계인 것 같고 네. 점점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디스플레이는 근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헤게모니는 좀 넘어갔다는 얘기도 많은데. 네, 그리고 네. OLED도 아마 뭐 어느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잡지 못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지금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섹터가 어디냐면 OLED랑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오히려. 그래요? 네. 싸요. 왜냐하면 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쌉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 동력이 없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 쪽은 일단은 그 로봇 쪽 네. 붙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붙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다시 이제 지평가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백스가 급락했다가 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고 지난번에 화신 SL 같은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주 다시 보고 있고 그다음에 OLED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쪽에서 전반적인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크기를 한번 차이를 보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훨씬 많이 팔리긴 하는데 태블릿이나 그 뭐 여기 노트북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소재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순환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1분 남았는데 제가 또 공식적으로 정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오늘은 네. 뭐 동시효과 기준으로는 우리가 염원했던 앞자리가 바뀝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시각으로 아마 11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죠. 맞습니다. 11시. 네. 11시 이후에도 상승폭이 확대될 거냐? 아니면 11시까지 피크 치고 내려갈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의 국정기조 연설은 우리 시장에 큰 영향 주지 못한다. 해봐야 0.2%포인트 내외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큰 의미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우리 시장이 6천 돌파하면서 야 6천 가도 괜찮아? 요거에 대한 개인들의 아리송, 네. 요 심리가 오히려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6천 넘어가서 개인들의 네. 매도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6천은 넘어서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2026년 2월 25일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제 말이 좀 길었나 봐요. 바로 아닙니다. 끊으시네. 시작해볼게요. 예, 좀 끊으시네 바로. 자, 장 시작했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가 1.75%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가 좀 안 되게 출발할 것 같네요. 0.8% 상승 출발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NXT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다. 전체 시장을 보면 6,022 코스피가 6,000 돌파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75%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네. 코스피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를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하락하고 있죠.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가 좀 조정을 나오고 있고 SK스퀘어가 2% 상승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지분 가치에 대한 게 부각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침에 강조했던 현대차 2.67% 계속해서 상승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네. 기아도 지금 3%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생명 3.5% 상승인데 삼성생명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가면 좀 부각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화재랑 같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조금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2%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3% 상승인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4%대 상승. 여전히 MLCC에 대한 관심은 좀 있다.
삼성전기. 아, 자꾸 앓는 소리가 나오네. 아, 네.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좋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전기. 금요일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음. MLCC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한테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얘기 안 하냐고. 저 꽤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도리 있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프로님이 포트가 참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메론중리. 네. 그래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나 더 들어갔었어. 내가 포트 많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종목을 못 늘리겠는 거야. 아 맞네. 네. 빈센트 때문에 못 들어갔네 내가. 정프로님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남 탓하기. 네. 예, 삼성 전기 하여튼 잘 가고 있다. 네. 현대차 지금 4% 돌파하면서 지금 현대차가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가장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장 초반에는 현대차 기아가 강한 모습이다. 그리고 전력기기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1.59% 상승,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2.7% 상승, LS 일렉트릭이 2.2% 상승하면서 전력기기 쪽으로도 관심이 확실히 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상위주는 코스피보다는 힘이 좀 없습니다. 에스코프로가 0.8%, 알테오는 마이너스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쏠림이 확실히 코스피 쪽으로 더 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게 어느 순간 좀 돌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래대금주 상위를 보면 서울 반도체가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 또 계속 오르면서 좀 상위.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 반도체. 네. 네. 왜냐하면 상한가 두 방. 네, 이번 주에 들어서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있는 이번 주에 지금 점상 2번이잖아요. 그렇죠. 좀 주봉으로도 한번 길게 좀 보여주세요. 주봉으로는 이 회사는 이제 볼 게 없죠. 뭐. 아, 네. 왜냐면 이 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LED 회사였잖아요. 옛날에. 네. 그러다 보니까 LED 업황 뭐 누가 신경이나 쓰니까. 아, 자 그러면 장프로님, 장 작가님이 저 서울 반도체 지금 순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자회사가 정말로 광반도체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 이제 어떤 광반도체에서 필수 기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괜찮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호전자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반도체 어떤 반도체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크기 때문에 공부해 보실만하다. 따라 들어가라. 급하게 사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 대우건설. 네.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원전해요? 네. 원전. 12% 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전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제2의 현대건설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쉽게 놓치지 마시라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조정 받을 때도 지금 이제 5일선 지지하면서 반등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고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진짜 원전합니까? 오늘 하죠. 그래요? 실제로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하냐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건설에서 원전으로 밸류에이션이 피버팅하는 현대건설하고 똑같이 대우건설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가 처음에 관심사여서 근데 시가총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도 아직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상승폭 크네 오늘. 네. 지금 이르면 이게 팔지를 못해요. 팔았다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쉽게 팔 장은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팔 장은 아닌데 네. 제가 아까 전자나 뭐 닉스에 대해서 말할 때도 파세요가 아니고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돌려보시면 될 그러니까 것 뭘 같습니다. 팔아야 좀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팔 수 또- 있는 게 없어. 많이 오르는 것들은 조금 조정할 수 그 있죠. 떨어진 애들은 있잖아요. 네. 야, 이 좋은 장에서도 떨어지니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못 팔겠고.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간 애들은 얘는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겠고. 물론 이제 못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더 사나 생각. 그다음에 여기서 못 오른 애들은 이 시장에서도 못 오르는 걸 어떻게 사냐 이제 요 생각에 또 아무 일도 못 해 지금. 근데 상승 추세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사기 좋은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현대차 보세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11선에서 지지했죠. 제가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지지하는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현대차가 기아차가 아무래도 조금 밸류 측면에서 그렇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이럴 때 사는 거죠. 상승 추세가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산업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면 이럴 때 사는 거죠. 네.
기아도 한번 보시면 기아도- 보험도 다 해지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기아 지금 이 차트 제가 말했던 굉장히 좋은 차트랑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네. 조정 나온 다음에 지금 전고점으로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 몇 프로 오르죠? 7%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이렇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무조건 먹다가 아니고 지금은 상승 추세가 전체적인 시장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힘 있게 반등 나올 때는 이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다시 집중되면서 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 저 보여주시는 차트가 어디죠? 기아. 기아. 네. 기아가 전고점 딱 돌파,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준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중간에 10%죠. 그 밑에 종 뭐예요? 이건 NXT에서 장난친 거죠. 아. 네.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삼성전자 한번 있을걸요? 삼성전자도 그때 한거 이렇게 한번 갔잖아요. 여기. 네. 네. 그래요. 일명 뭐 나 좀 바라봐. 네. 네. 이런 건 뭐 의미 없죠. 네. 깜짝 놀랐네. 현대차 5% 오르고 있네요. 기아차 8%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은 좀 힘이 없어요. 근데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가 그래도 1.6% 상승하면서 초반보다는 좀 강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코스닥 상위주들이 아직은 힘이 빠져 있고 특히나 바이오가 오늘은 조금 힘이 약하다. 이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시장입니다. 장우진 프로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2, 3일 동안 이란 그러면서 이제 유가 얘기, 정유 변동성이 좀 컸는데 그렇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뭐 SO일, 뭐 SK이노베이션, 뭐 등등 홍석유. 오늘은 조금 약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가 좀 빠졌거든요. 흥국소개는 그래도 1%대 상승인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다. 강하진 않다. 네,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SOL이 지금 1.2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정유주가 그럼 유가가 급등할 거냐 이게 변수인 거잖아요. 이거는 11시에 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그렇죠. 트럼프 입에서 이란 관련된 얘기 오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저는 생각하는 첫 번째 일단 깔때기. 나한테 좋은 것도 다 얘기하겠죠. 뭐 나는 경제 좋고 뭐 시험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 다 할 거고 그 중간 중간에 관세 얘기. 관세가 우리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세를 때릴 거다. 네. 근데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338조를 활용하냐 이 얘기가 나오냐 안 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봐요. 만약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네. 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메인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근데 이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선전포고 아니면 선 조치해놓고 후 공유가 아니고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전쟁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전체 그냥 기사 따로 하겠죠. 이란 관련된 얘기를 따로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통합적으로 그냥 그 긴 연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서 전쟁 관련해서 뭐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선전포고를 지금 이 상태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란을 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두로는 추출한 다음에 공유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요즘 제일 좋았던 증권 보험 이쪽은 어떻습니까 혹시? 증권주는 오늘 아까 살짝 반등 나오고 있었는데 네. 잠시만요.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죠? 네. 네. 네, 아까 잠시만요. 미래에셋증권이 간밤에 주주환원 정책을 6,600억 네. 네, 정도 한다고 그렇죠. 공시했던 네, 것 뭐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한 2%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엄청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규모는 크다라는 게 네. 네, 뉴스플로우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3%대 상승하고 있고 현대해상증권 3%대 상승. 근데 윗꼬리는 달고 있긴 한데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세가 지금 이게 끝났다고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좋죠. 특히나 여기서 11선이 만약 지지된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처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 공부해 두시고 괜찮은 기업들을 또 솔팅해 두시면 접근하게 편하다는 거죠. 이럴 때 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생각해 두고 막 올라갈 때 막 클라스 이러면서 다가가기보다는 조정 나온 거, 올라갔다 조정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증권주 살 땐 개인 고객이 많은 증권사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기관이나 기업 고객들 많은 증권사가 있고 하여튼 좀 성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막 불장일 땐 전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ETF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굳이 그걸 구분지어서 머리를 쓰다가 당해요. 어떻게 당하냐면 내가 지금은 기업 쪽이 좋을 것 같은데라도 개인 쪽이 많이 먼저 올라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못 샀네로 이걸 팔고 이거 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가고 이것도 막 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개인 제일 센 애, 제일 개인 고객 많은 애 하나, 기업 쪽으로 제일 센 하나 이렇게 두 개 사면 어때요?
그렇게 사신다고요? 네. 그래도 저는 ETF를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정프로님 말씀도 궁금하죠. 근데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고객 수가 많은 거와 규모가 많은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움증권이 계좌 수가 많겠죠, 개인들이. 네. 근데 과연 그게 볼륨, 금액이 과연 절대적으로 많을까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볼륨이 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 그 증권사가 얼마나 많은 돈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렇게 체결들이 많이 되는지 요거를 보면 네, 아, 거기에 계좌 수가 많은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좀 더 같다. 중요한 것 같다.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요. 음. 모든 증권사들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서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더 크네라고 하면서 주가 빵빵 뛰는 경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그냥 포함한다고 한다면 포괄한다면 저는 그냥 ETF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네. 하락 반전이 됐고 코스피도 힘이 유선선 약하죠. 간당간당하네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 5천억 순매도고 개인이 7,70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2,800억 순매도.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273억 순매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물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3,000억 순매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거 한번 보시면 최근에 그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가 좀 계속 있었거든요. 23일에 좀 순매도가 있었긴 했지만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더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은 순매도 장 초반부터 3,000억이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규모가 꽤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과도한 단기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네.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오늘 장중에 6,000포인트 찍고 다시 슬쩍 내려왔는데 네. 저희 예전에 한 달 전에 5,000포인트 장중에 찍고 종가로 확실히 5,00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그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걸렸나요? 아니요, 며칠 걸렸어요. 한 일주일 만에? 네네. 아, 그 통과 의뢰는 일주일이면 끝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네. 5천이랑 6천이랑은 더 조금 느낌이 다릅니까? 네, 조금은 여기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요? 숫자는 5, 6일 뿐인데. 5, 6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2천을 거의 한 번에 달려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기아가 10% 오르네요. 10%? 네. 10%까지 오를 건 뭐예요? 뭐 딱히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10%가 올라.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반도체에서 빠지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달렸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거고 여기서 좀 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할 때 지금 현대기아차 쪽으로 돌고 있고 기아가 상대적으로 로봇에 대한 밸류는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자동차로 보면 밸류가 기아가 더 싸다라고 또 평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야흐로 자동차의 날이다. 네, 오늘은 자동차의 날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아까 얘기 들었던 전력기기도 이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고 삼성전기도 NXT에서 6% 올랐다가 지금 2%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자동차 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 네. 네, 오늘 종가 6,000포인트 이상으로 찍을 것 같습니까? 6천이요? 네, 종가. 6천은 넘죠. 네, 네. 6천은 넘는데 와 기아가 이렇게 많이 갈 일인가? 아니 그뭐 반도체 많이 올랐잖아. 딴 것 좀 들어오는 거 찾아보자. 뭐 이런 충분히 맥센스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3%, 4% 이렇게 이제 가면 그래 그 정도 가면 되지. 요거 뭐.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뭐 여기 차트. 차트가 좋죠. 네, 제가 최근에 이런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아예요? 응, 기아. 네. 이런 차트가 나오면 차티스트들이 그냥 붙어요. 그냥 붙습니다. 현대차도 현대차는 지금 이거랑 좀 달라요. 네. 현대차는 저거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돌파한다 그러면 현대차도 이렇게 갑자기 빵 뜰 수도 있어요. 자금이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이게 기계적이고 그냥 막 붙어요. 그 차트로 투자하신 분들 많죠. 보면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들어갈 자리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에 붙고 그게 붙으면 이 상승에 따라서 또 기계적으로 그 퀀트 펀드들이 또 같이 붙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참 차트가 예쁘고 그런데 네. 보여주시는 현대차도 기아의 바로 뭐 한 일주일 버전, 일주일 전 그렇죠. 버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기아는 뭐 12% 오르네요. 네. 아 놀라운데. 아니 뉴스가 없는데. 없어요. 네.
하지만 뭐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순환매하면서 올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네. 여튼 기아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동차의 날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시장 보면 될까요? 네. 반도체는 약간 상승. 네. 그러나 이제 반도체에서 눈 돌린 여러 투자자들이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고 원전은 뭐 대체로 괜찮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아닙니다. 아. 개인이 산다. 개인이 산다. 빨리 많이 산다. 6천 갔다. 네, 그냥 찍었다. 네.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우진 프로님 오늘 아침도 감사하고요. 하여튼 6천을 가는 그 순간 함께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우리 6천 동지입니다. 네. 자, 6천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